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스트 시즌 최초로 비록 이틀 연속 미뤄졌던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한국 시리즈 1, 2차전이 오늘 한꺼번에 열리고 있는데요.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신구 기자, 지금 경기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지금은 2차전이 치러지고 있는데요. 6회 초 현재 기아 타이거즈가 삼성 라이온즈에 7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 먼저 치러졌던 1차전 결과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0대1로 뒤던 상황에서 비라 중단됐던 1차전은 오후 4시 시작됐는데요. 불펜 싸움에서 이긴 기아가 5대1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한국 시리즈 우승 확률 72.5%를 거머쥐었습니다. 6회 초 무사 1-2루 위기 상황에서 구원 투수로 나선 전상현 선수가 삼성 타선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으면서 반전의 기회를 만들었고요. 7회 말 김선빈의 볼넷과 최원진의 안타로 만든 1사 2-3루 찬스에서 바뀐 투수 임창민의 연속 폭투로 2점을 뽑아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뒤이어 소크라테스와 김도영의 연속 안타로 4대1로 점수를 벌인 뒤 8회는 김태군의 1타점 2루타로 5대1로 달아나면서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타이거즈가 자랑하는 전상현, 곽도규, 정혜영 등 불펜진은 삼성 타선을 완벽하게 막아내면서 이번 한국 시리즈 활약을 예고했습니다. 전상현은 1차전 MVP로 뽑혔습니다. 2차전은 오후 6시 반에 시작됐습니다. 1차전 승리의 기세를 몰아서 기아 타선이 초반부터 활화산처럼 터지면서 6회 현재 삼성의 7대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1회 말 무사 2-3루 기회에서 김도영의 내야 땅볼로 선취점을 뽑은 뒤 최영우와 나성범 등 연속 4안타로 대거 5점을 뽑았고요. 2회는 김도영 선수가 우측 담장을 넘기는 비거리 115m의 1점 홈런으로 자신의 포스트 시즌 첫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11번째 우승 당시인 지난 2017년 2차전 완봉승에 좋은 기억이 있는 양현종 투수는 5회까지 7안타를 맞았지만 2실점으로 막으면서 호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타자들의 타격감이 경기가 진행되면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건 고무적이지만 1차전에 3개, 2차전에서도 2개의 실책을 범하고 있는 만큼 수비의 집중력은 이번 포스트 시즌 보완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범호 기아 타이거즈 감독은 지난 20일 미디어데이에서 우승할 경우에 올 시즌 선풍적인 인기를 끈 삐끼삐끼 춤을 선수들과 단체로 추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놨는데요. 일단 그 첫 단추는 잘 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경기 관람권을 두고 안표 등 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은 1차전 경기가 열렸던 그제 광주 챔피언스필드 근처에서 관람권을 정가보다 4배가량 비싸게 판매한 47살 김모 씨 등 2명을 적발했습니다. 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관람권을 대량으로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작성자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일선 서에서는 티켓 판매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잠적했다는 사기 사건 6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한국 시리즈 기간 동안 표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군 민간공항 통합 이전 문제를 올해 말까지 해결하겠다고 기한을 정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무안공항을 지나는 호남 고속철도가 내년에 완공되는 것도 그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이 공사가 2년 더 미뤄지게 되면서 광주시와 전라남도 또 무안군의 밀고 당기기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초롱 기자가 한 걸음 더 들어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광주시와 전남도가 만나 민간공항 이전 시기를 두고 합의했습니다. 군공항 이전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면 공항을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춰 무안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철도는 2025년 개통 예정으로 활주로 정비 등을 위해 공항을 그보다 1년 서둘러 이전해야 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올해 말을 마감 기한, 즉 데드라인으로 잡고 공항 이전 논의를 끝내겠다고 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내년이면 지방선거 국면에 접어들고 대구, 경북, 신공항 등과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데다 3조 원 가까이 들여 만든 철도를 적기에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치권도 흐지부지하고
그러면 우리가 광주 시민은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결심할 건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봐요. 이런 상황에서 들려온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완공 지연 소식에 두 자치단체들은 일단 겉으로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광주시는 고속철 개통 시기와 군공항 이전 문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로 설정한 데드라인도 변화가 없다고 답했고 전남도 역시 지난 협약 때 내걸었던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때라는 단서가 중요하다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공항 이전 시기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과는 별개로 광주시와 전라남도, 무안군 등 세 주체가 실질적인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공항 이전 결론 시점을 올해 말까지라고 배수진을 쳤던 강기정 광주시장으로서는 고속철 완공과 개통이 늦어지는 만큼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지 않아도 될 명분이 생겼습니다. 김영록 지사의 요구대로 공항 이전 결정의 데드라인을 내년 6월로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전라남도는 협상에서 입지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공사가 2년 늦어졌다고 해서 공항 이전 결정도 그만큼 늦출 수 없는 데다 만약 광주시가 내년 6월까지 결론을 내자고 할 경우 광주시에 더 시간을 갖고 차분히 논의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고속철 공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도 공공항 이전을 서두를 필요가 없이 충분히 수기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이 전라도나 무안 군수 입장에서 있는 거잖아요. 네네. 공사 지연으로 시간을 벌었다곤 하지만 대구와 부산, 새만금에 지어질 신공항과의 경쟁을 생각하면 마냥 느긋할 수만은 없는 게 광주와 전남의 입장입니다. 한편 김산 무안 군수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호남 고속철 공사 지연에 상관없이 광주 군공항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정부가 대신 변제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공개적으로 거부해왔던 양금덕 할머니가 최근 입장을 바꿨습니다. 정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양 할머니에게 입금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대표적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입니다. 일본 미쓰비시를 상대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싸워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꺼내든 제3자 변제에도 강력한 반대 의지를 나타냈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할머니한테 줘야 되는 거를 어떻게 했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기부금 받아서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씁쓸하게 그냥 아빠도 싶은. 그랬던 양금덕 할머니가 최근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받아들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양 할머니가 대법원의 강제동원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거는 다 개인 정보기 때문에 네. 제가 드리기 말씀이 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상대 그쪽에서 연락 와서 제가 움직였던 것만 말씀드릴게요. 양금덕 할머니는 지난해 11월부터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투병하고 있습니다. 치매로 인해 인지가 어렵고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양 할머니의 이 같은 입장 변화에는 가족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할머니의 의지로 제3자 변제안을 받아들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대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 등이 양금덕 할머니를 포함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15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피고 기업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국내 기업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강행했습니다. 양 할머니의 배상금 수령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15명 중 12명의 피해자와 유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를 수용하게 됐습니다. 한편 정부의 제3자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 3명 가운데 생존자는 이춘식 할아버지가 유일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생산한 전기차가 첫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자동차 생산을 시작한 지 3년 1개월 만인데요. GGM은 물론이고 광주시도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캐스퍼 전기차가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위탁 생산을 시작한 지 3년 1개월, 전기차를 만든 지는 석 달여 만입니다.
해외에서는 인스터로 불리게 될 캐스퍼 전기차의 첫 행선지는 독일과 네덜란드입니다. 10월 중에 유럽에 2,600여 대를 수출하는 걸 시작으로 연말까지 쉬운 4개 나라에 10,000여 대를 수출할 예정입니다. 캐스퍼 전기차는 유럽에서도 다른 전기차와 차별화를 통해 그런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내수 이상의 찬사와 호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수 시장을 넘어 수출 시장으로 판로가 확대되면서 GGM의 자동차 생산량도 늘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예상 목표는 5만 3천여 대로 지난해보다 8,000대가량 증가할 걸로 전망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생산 능력을 다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주야간 2교대로 공장을 가동할 경우 연간 10만 대를 생산할 수 있지만 능력치의 절반만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차종을 더 많이 생산해야 될 것이며 그를 위해 생산 라인을 증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출이 늘어 생산량이 극대화되면 고용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근로자들이 받는 실질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습니다. GGM 출범 당시 노사민정은 누적 35만 대를 생산할 때까지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상생협의회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협정의 효력을 두고 노사가 아전 인수식의 해석으로 갈등을 반복해왔는데 조기에 35만 대를 달성한다면 다툴 이유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GGM의 누적 생산량은 14만여 대, 연말까지는 16만 대가 예상됩니다. 35만 대까지는 19만 대가 남는데 생산 능력을 최대치로 활용한다면 2년 안에도 달성이 가능한 반면 지금처럼이라면 4년이 걸립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최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시골로 떠나는 여행, 이른바 촌캉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복고를 새롭게 해석하는 뉴트로 콘텐츠 열풍인데요. 뜨겁게 부는 촌캉스 바람의 풍경을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촌스러운 몸빼 바지를 차려입고 밀짚 모자까지 챙긴 앳된 학생들. 호미를 들고 밭에 올랐습니다. 우와, 뿌리에 고구마가 매달려 있어. 복잡한 도심을 떠나 한적한 시골 여유를 느끼기 위해 강진푸소 촌캉스에 참여한 겁니다. 볏짚으로 엮어낸 계란 꾸러미도 그야말로 시골 감성 가득. 농가에서 묵게 된 학생들은 할머니 집을 찾은 것 같은 편안함에 빠져듭니다. 할머니가 밥 해주셔서 밥도 먹고 다음날 아침에 늦잠 자고 일어나서 농가에서도 이렇게 아침 저녁을 해주시니까 너무 잘 먹고 즐거워하세요. 촌캉스의 인기에 올해 강진푸소를 찾은 광주 지역 고등학생만 180여 명. 농가들도 화해와 양봉 등 다양한 시골 경험을 제공하면서 만족도도 높습니다. 도심을 잠시 떠나온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이곳에 머물며 시골 마을의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꽉 막힌 광주에서 이렇게 시원한 농가 오니까 쾌적하고 그리고 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밭이랑 하늘이랑 구경하면서 되게 도시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시골 인심에 듬뿍 정이 든 학생들은 짧은 만남 뒤에도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할머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좋은 공기, 좋은 환경 너무나 힐링하고 가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지금까지 6만 명에 육박하는 이용객이 찾으며 9년째 이어지고 있는 강진푸소 촌캉스. 인근 관광자원 활용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0,000명 이상이 찾아올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 수입도 최고 농가 수입이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7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로 농가 수입도 보장되고 있어서 촌캉스 열풍 속에 실제로 최근 3년 전남 농어촌 군단위 지역을 찾는 관광객 수는 크게 늘어난 상황. 도심의 분주함을 벗어나 시골의 여유로운 풍경 속으로 오늘도 많은 이들이 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 신나는 3연승 행진을 달렸습니다.
광주FC는 어제 용인에서 열린 말레이시아 조호르 다룰 탁짐과의 경기에서 아사니의 2골과 상대 자책골에 힘입어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광주FC는 요코하마와 가와사키전 승리에 이어 3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조별리그 선두로 16강행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아시아 24개 팀이 참가하는 챔피언스리그는 조별 8개 팀이 16강에 진출해 내년 초 우승팀을 가리게 됩니다. 2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망간 마세라티 운전자 32살 김모 씨에 대해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는데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경찰은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지만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과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김 씨가 차량을 운전하기 전 3차례에 걸쳐 소주를 2병 이상 마신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위드마크를 적용해 김 씨에게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운전 혐의도 추가해 기소했습니다. 또 김 씨의 도피 행각을 도운 조력자 33살 오모 씨도 범인 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광주 광산구 도곡동 왕복 6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83살 남성 최모 씨가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여 숨졌습니다. 최 씨는 무단 횡단을 하다가 왕복 6차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치이고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다른 승용차에 또 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인 48살 황모 씨와 다른 운전자 56살 김모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